안녕하세요. 에이블 대표 이시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이블 중국 과정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중국 과정에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실제 수업을 강의형으로만 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을 선호하셨을 거고요. 뭐 개별 맞춤형 선호하지 않더라도 실제 강의형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시스템화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정확하게 가져가고 그걸 실제 학원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현해 나가면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부터 실제 현장 구현 방법까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에이블 중급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예전에 이제 집시기 포럼에서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다룬 적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하나씩 보실 수 있게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과 뭐 나머지 이 뭐 팀장님들, 실장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PPT를 제가 띄워드리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커스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분필 한 자루만 갖고도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수업 준비라는 건 내가 내 머릿속에 분필 한 자루만 갖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게끔 어떤 학습 내용을 넣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수업 준비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보통 이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1타 강사들, 제가 뒷모습을 캡처하긴 했지만 저희 한성원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1타 강사라는 사람들은 보통 모든 예제까지에 대한 모든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씩 다 물 흐르듯이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사고들을 칠판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수업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고 사고를 해본 사람들이 들어야 의미 있는 수업인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수업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고등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1타 강사 선생님들 수업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수업은 반드시 충분히 수학적인 사고를 해본 사람이 들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형태의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수업이 맞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여기 보이시는 진도표, 과제표, 뭘 어떻게 할지, 진도는 어디 나갈지, 과제는 어디 나갈지, 그 다음에 뭐 부교재는 뭘 쓸지, 메인 교재, 부교재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과제하는 룰도 명확하게 돼야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늘어날 거고, 내가 어떤 아이가 왔을 때 역질문은 뭘 할지에 대한 결정도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오답하는 방법부터 첨삭하는 방법, 테스트 보는 방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건 사실 들어가는 선생님이 많이 없죠.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방치하면 실제 좋은 수업은 절대 할 수 없죠. 저희가 A부를 중급 과정과 그 다음에 초급 과정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도요, 실제 이런 수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아마 불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부터 차근차근 아이들이랑 질의응답하는 부분부터 밟아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런 요소들까지도 결합된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까지 결합되는 수업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을 사고하고 학습량을 늘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에 있어주면 좋겠죠.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런 것들을 척척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학원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선생님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은 분명히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2, 3년 안에는 나가실 겁니다. 나간다라는 게 옆에 가서 학원을 차린다는 얘기겠죠. 실제 우리는 이런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역할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런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들이 시스템으로 구현되게 만들어 놓는 게 학원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원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내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지금 띄워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보면 이런 요소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아이 학습 속도, 난이도, 컨텐츠는 뭐 쓸지, 1일 시간 어떻게 할지, 교수법은 뭘 사용할지 뭐 이런 많은 요소들을 어떻게 구멍 하나도 없이 다 결합을 해서 아이가 학습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는 최고의 효율로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꿔야죠.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된 아이들한테 고려해야 될 문제들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우리는 수학을 못하는 친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수학을 못한다라는 건 근데 그럼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받으면 당연히 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을 잘한다는 정의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머리가 똑똑하고 수학적 머리가 있는 학생, 맞아요.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학생 분명히 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죠. 어떤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스스로 끝까지 고민해보는 친구들일 겁니다. 이게 진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뭘 도와줘야 되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려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에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 아이의 능력치를 바꿔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아이가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바꿔주는 물리적인 시간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어떤 상품과 결합할지가 오늘 원장님들이 또는 이걸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고민해 봐야 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어느 정도는 얻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을 동안 그 사고 시간 확보하는 물리적인 사고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시간표와 두 번째는 그 시간표에 적절한 컨텐츠라는 거죠. 자, 그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스스로 통계치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수학뿐만 아니라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스스로 통계를 내놨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실제 나는 일주일 동안 15시간을 할 수 있어.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이 15시간이 맥스야. 더 이상은 나한테 학습적인 학원을 깔아주면 나는 튕겨낼 거야. 라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자기 통계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어떤 친구는 12시간 이상 학습적인 학원을 넣을 수 없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8시간 이상은 넣으면 안 될 거고요. 일주일 단위로 아이마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조사를 좀 해보세요. 원장님 학원의 평균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 시간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마다 하나 더 조사하셔야 되는 게 그 학습적인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실제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과제 시간이에요. 사실 과제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제를 스스로 사고해서 푸는 건 뭐 의미가 있겠지만 뭐 남의 걸 베끼거나 누구한테 물어서 푸는 거는 또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아이가 학원에서 학습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을 다 더했을 때 물리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은 학습이 가능한지, 수학뿐만 아니고 기타 과목까지 일주일에 몇 시간 학습이 가능한지를 아이별로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아이들은 자기만의 학습 시간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주당 20시간 하는 친구, 15시간 하는 친구, 10시간 하는 친구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스 학습 시간은 가득 채워놨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과목에 집중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판단을 안 하면 항상 학원마다 완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모든 학원을 완성형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부족한 상태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계속 다니면 아이의 학습 성취감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학원 다니는 게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조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 아이들이 학원을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시간, 학원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다 사고해줘서 본인은 사고 안 하는 시간, 집에서 집중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버리는 시간, 이런 것들로 인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주간 학습 시간이 21시간인 학생 입장에선 거의 평균 10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게 통계치라고요. 아이 입장에선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리지 않고 잘 쓰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아이가 앞으로 학습을 꾸준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습의 효율성을 갖고 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충 넘어가시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도 매일 30분 정도만 남들보다 수학학습을 더 한다고 하면 수학 문제로는 거의 3,000문제가량 더 풀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문항 쓰면 우리가 얇은 교재 아니면 두꺼운 교재를 포함하더라도 한 6권 정도의 교재는 풀 수 있을 양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실제 아이들이 남들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이가 남들보다 수학 문제집을 6권을 더 풀었는데 어떻게 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어떤 분야에 물리적인 시간을 제대로 들여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분야는 본인의 강점인 분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아이에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재능은 처음부터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이걸 내가 재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물리적인 시간을 들였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남들 앞에서 남들보다 잘하는 포커스가 될 거고요. 그런 잘한다는 인지, 성취감을 느낀 아이는 계속 그걸 발휘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그걸 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학습의 포커스는 학습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남들보다 꾸준히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간을 정해주는 거고요. 평생 남들보다 수학을 많이 할 수는 없죠. 아이가 이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수학을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살면서 나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활용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불 중급 과정에서 제가 뭘 고쳐야 되는지 개념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사고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고 집에서는 과제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아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도 1, 2년입니다. 사실 2년 안에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 핵심 가치를 두고요. 반드시 아이가 수학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게 본인 강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수학학습에 있어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중급자 과정 2탄, 3탄에서 연결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중급자 과정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